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유형보호사 5회 모의고사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에서 음식을 넣어준다.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는다. 4번 왼쪽 입가에 흐르는 음식물은 닦아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를 뱉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중요한 건 왼쪽 편마비인 거죠. 네. 자, 우리가 음식을 넣어줄 때는 건강한 쪽으로, 오른쪽에서 음식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베개나 쿠션은 마비된 쪽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받쳐주셔야 됩니다. 자,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밑으로 하게 누워주셔야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에 식후 마비된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죠. 그러면 왼쪽이네요. 예,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그거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가 살짝,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오른쪽, 왼쪽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7번 경관 영향력을 제공할 때 일어나 앉을 수 없는 경우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1번 비위관이 빠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2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3번 비위관이 새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4번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5번 비위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네, 정답은 2번 기도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죠. 자,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중력에 의해서 영향력이 잘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38번 대상자의 약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효기간이 하루 정도 지난 약은 복용 가능하다. 2번 알약은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해야 변질되지 않는다. 3번 치매 대상자의 약이 담긴 약 상자에는 잠금 장치를 해준다. 4번 귀약은 시원하게 냉장 보관한다. 5번 가루약을 먹일 때는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위험하니까. 네, 치매신들은 이게 약인지 먹는 건지 잘 인지에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장근함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해 주셔야 되고요. 네,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변질됩니다. 기약은 상온의 그늘에서 보관해 주셔야 되고 물기가 있으면 이 또한 변질이 쉽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2번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3번 휠체어 시트에 걸터 앉고 이동한다. 4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열어둔다. 자, 5번 왼손으로 오른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휠체어는 건강한 쪽, 오른쪽에 놔주시면 되고요. 휠체어의 팔걸이는 건강한 손을 잡아야 되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인 거죠. 걸터 앉으시면 안 되고 휠체어 깊숙이 앉아주셔야 됩니다. 잠근 장치는 항상 열어두셔야 되고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왼손이 아닌 오른쪽 손으로 마비된 쪽에 어느 쪽이죠? 왼쪽 손과 발을 움직여. 요렇게. 그러니까 요 왼손, 요거 두 개가 바뀐 거죠. 자, 40번. 남자 대상자의 침상배뇨 도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을 큰 수건으로 덮는다. 2번 대상자가 발에 힘을 주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방수포를 깔아준다. 3번 소변기를 뗄 때는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아래로 내리듯이 제거한다. 4번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흐르지 않게 소변기 입구를 높이 대어준다. 5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큰 수건으로 덮고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네, 2번 같은 경우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거나 몸을 좌우로 돌려 방수포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떠올리듯이 제거를 해주셔야지 아래로 내리듯이 제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피부 상태는 용변 후에 살피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배변하는 동안에는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4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를 오른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2번 왼손으로 이동변기에 팔걸이를 잡고 이동하게 한다. 3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왼쪽으로 30에서 45도 정도 비스듬히 붙인다. 5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드러내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30에서 45도 놔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답이고요. 그렇죠? 자, 이동변기 팔걸이는 건강한 손을 잡아야 되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쪽 손이 되셔야 되고 투발이 바닥에 닿아야 안정적입니다. 배설 중에는 네, 하반신은 네, 무릎이나 수건으로 덮어서 플라이버시를 보호해줍니다. 42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대상자의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다. 2번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3번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4번 배설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5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면 이 참 무서운 게 처음에야 축축한 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다음부터는 익숙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스스로 이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또 무뎌지고 대소변을 봤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번 때문입니다. 43번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는 바닥에 닿게 둔다. 3번 보행 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둔다. 4번 수분 섭취는 하루 500cc로 제한한다. 5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2번 비워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되죠. 예, 배출구는 제자리에 항상 꽂아주셔야 돼요.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 방광보다 낮게 두어서 역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자, 몇 시간마다 확인하나요? 두세 시간마다 양과 색깔을 확인하고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44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약은 칫솔목 위에서 눌러 짠다. 2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질러 닦아줘야 깨끗해진다. 3번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4번 칫솔질은 매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한다. 5번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마비된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누운 자세에서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되죠. 네, 부드럽게 회전을 쓸어 내려주셔야 되고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닦아주셔야 되고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을 수건으로 덮어 보호한다. 2번 손톱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3번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자연 건조시킨다. 4번 면봉을 이용하여 양쪽 귀를 깊숙이 닦아준다. 5번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 해주셔야 되고요. 네, 헤어드라이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려주셔야 됩니다. 예, 깊숙이 닦을 수 없죠. 예, 면봉을 이용해서 귀의 물기를 제거시켜주는 정도.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예, 어깨가 아니라 머리가 오도록 몸 시듬 해주셔야 됩니다.
46번 대상자 손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손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2번 피부가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므로 자주 씻는다. 3번 손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경우 알코올로 닦아준다. 4번 차가운 물에 10분 정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5번 손가락은 피부 자극이 되므로 손등과 바닥만 닦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시는 게 씻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고요. 자, 손톱이 살 안으로 파고들었다면 실전에 간수에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에 담가주셔야 되고 손가락은 전체 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다 씻은 다음에 헹궈주셔야 됩니다. 4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무격투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손으로 보조도구를 잡게 한다. 2번 욕조 입욕 시 유황보산 대상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붙잡는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분으로 한다.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으로 욕조에 입욕하게 한다. 5번 식사 직후 목욕을 진행한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입욕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 다리 들어가시고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네, 순서로 입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욕조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건강한 쪽이 들어가고 마비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건강한 쪽 손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입욕 시의 유황보사는 네, 대상자의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건강한 손으로 보조독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마비 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할 거고요. 식사 직후는 목욕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 쳤습니다. 그죠? 네, 그럼 나머지는 일단 다 X. 네. 그 다음에, 벗기는 방법이니까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자,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 팔. 그래서 왼쪽 팔 벗고, 머리가 벗고, 오른쪽 팔 순서로 벗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왼쪽 편마비면 어떻게 벗길까요? 아, 예.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입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답은 항상 1번, 5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제 다음이요. 자, 49번 하반신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손으로 짚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리를 지지해 준다. 2번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등 밑을 받쳐준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선다. 4번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앉힌다. 네. 그다음 5번 이완성 마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허리가 아닌 어깨를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도 어깨 밑을 받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향해서 가까이 서 주셔야 되고요. 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하지 않죠. 예, 양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주신 상태에서 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50번 숨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간 영양을 할 때 취해주는 체위의 형태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잘 보이시죠? 네, 2번입니다. 어떤 체인가요? 네, 반자위체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엎드렸다 보기,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예, 우리가 취해준 자세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누웠다라고 해서 측이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4번 바로 누웠다, 앙하이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세 양성 표준교재에는 없는 체위이지만 오지선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네, 심스의 자축이라고 해서 의식이 없는 경우 구강 내 분비물을 배출하거나 항문 검사를 할 때 보통 취해주는 의학에서 등재되어 있는, 의학에는 통용되고 있는 자세입니다. 자, 51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잠금 장치를 한다. 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도록 도와주어 휠체어에 앉힌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요런 거 항상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 풀이할 때. 네, 예, 머리로 풀어주세요. 눈으로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건강한 쪽에 예, 갖다 놓고, 혈치를 갖다 놓고 잠그면 잠궈주신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맨 마지막 걸 보시면 돼. 이것도 예, 맨 마지막에 여기 힌트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앉았잖아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죠? 얘가 앉았으니까 맨 뒤로 가는 거고. 그냥 가운데 두 개만 줄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잡게 하시고 예, 엉덩이 들어 허리 펴시고 마지막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52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지팡이 끝을 내려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은 지팡이를 어느 손에 잡으셨나요? 네, 왼손에 잡으셨네요. 네, 그렇다면 지팡이 끝도 왼쪽 발 쪽으로 네,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발이 그려져 있는 거는 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1번하고 네, 그쵸? 3번. 그 다음에 예, 발 앞 15cm. 그렇죠. 그래서 앞은 새끼발가락을 기준으로. 네, 발 앞 15cm. 이거밖에 없네요. 1번밖에. 그렇죠. 네, 똑같이 왼쪽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 15cm가 나가서 그리는 오답 문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끼발가락으로부터 15cm 앞으로 가셔서 바깥쪽을 15cm시죠. 네, 이 부분에다가 지팡이 끝을 내려놓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보면 세 개는 눈에 띄기 아닌 게 다 보여요. 시험장 가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개로 줄이셔서 두 개의 차이점만 잘 찾아보시면 이 또한 정답이 잘 보일 겁니다. 자,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자, 지팡이가 없을 때는 계단에 손잡이를 잡으셔야 되는데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또한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이지선에서 답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계단 손잡이를 잡으신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간 때는 어디부터 가나요? 불편한 다리부터 가고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왼쪽 다리가 가고 오른쪽 다리 순서, 왼쪽이 편마비였으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아, 예, 정답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한다. 2번 매트리스를 감싼 보호 덮개는 걷어내고 사용한다. 예, 3번 날카로운 물건 옆에 둔다. 5번 보기가 없네요. 네, 만들어 왔습니다. 네, 3번 날카로운 물건 옆에 둔다. 4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매트리스에 올라간다. 5번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5번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 5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PDF 파일에 출판사고 보낸 거 잘라오면서 글씨를 막 키우다 보니까 4번까지 해서 네, 이 화면이 딱 잘라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55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잡곡밥보다는 흰밥을 제공한다. 2번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을 자주 이용한다. 3번 생과일보다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4번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며 즉시 과일, 주스 한 컵을 섭취한다. 5번 케이크, 초콜릿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잡곡밥이 드셔야죠. 혈당 지수가 낮은 걸로.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좋습니다. 케이크나 초콜릿 또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56번 침상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모 5리터 립을 햇볕에서 말린다. 2번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 커버는 매일 교체한다. 3번 시트는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탄력성이 좋으며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좋다. 5번 베개는 머리가 척추보다 높은 높이가 좋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감염 대상자 모파 베개는 네, 커버를 매일 교체합니다. 자, 양모나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되죠. 햇빛에서 매일 쫙 돌아다닙니다. 네, 풀을 먹이거나 네, 좀 풀 먹이는 거 없지만 재분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위험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 탄력성이 좋으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고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57번. 대상자의 관공서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를 대행하며 위험부서의 사적 업무를 병행한다. 2번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공서 담당자를 연계해준다. 3번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보호자에게 업무 처리 결과를 전달하고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5번 장기요양 인정서를 지참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적 업무 병행하지 않고요. 네, 업무 대행과 관련해서는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업무 처리 결과와 만족 여부도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58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의 문은 안과 밖이 보이는 유리 재질이 좋다. 2번 계단의 가장자리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를 대준다. 3번 거실 출입구의 문턱은 높게 설치한다. 4번 식탁보는 바닥까지 길게 내려오는 길이로 조절한다. 5번 높이가 높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욕실의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이 좋고요. 문턱은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식탁보는 발에 밟히지 않는 길이로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합니다. 자, 5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입혀준다. 2번 물을 흘릴 경우 덮개가 없는 컵을 제공한다. 3번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4번 식욕 증진을 위해 새로운 반찬을 제공한다. 5번 생선 등의 가시, 뼈는 미리 제거해준다. 네, 정답은 5번이죠. 앞치마보다는 턱바지 바뀌었죠. 네, 턱바지보다는 앞치마. 뚜껑이 부착된 컵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네,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즐겨 먹던 반찬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6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양말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악기 연주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3번 남의 물건을 만지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지한다. 4번 다른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둔다. 5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이 정답은 2번입니다.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 주의환기법을 적용하죠. 예, 지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악기 연주 주의환기법으로 대체한 내용입니다. 자, 61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방금 밥을 드셨다고 말해준다. 2번 먹고 그대로 둔 식기를 보여준다. 3번 요구할 때마다 밥을 제공한다.
4번 크기가 큰 밥그릇을 준비해서 많은 양을 제공한다. 5번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니 안 된다고 말해준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먹고 그대로 둔 식기를 보여준다. 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매 식사 후에 먹었다는 것을 달력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62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에 졸고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소음을 없애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2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제공한다. 3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4번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혀 준다. 5번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밤낮이 밖에 꼬박꼬박 조는 경우에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자, 63번. 식사 중 대상자의 옷에, 그쵸? 네. 대상자의 옷에 음식물이 묻어 갈아입히려고 하자 대상자가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갈아입는 것을 중지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2번 가족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갈아입힌다. 3번 혼자서 갈아입으라고 한다. 4번 옷 갈아입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5번 그냥 입고 있으라고 달래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킨 등의 자극을 주지 말고 좀 조용한 장소에서 좀 쉬게끔 도와주시면 또 시간이 지나면 네, 이런 행동들이 좀 가라앉습니다. 자,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침대 밖으로 나와 병실을 서성이며 동생을 찾아다닐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생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본다. 2번 동생은 며칠 전에 다녀갔다고 알려준다. 3번 어두워서 갈 수 없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윷놀이를 하자고 한다. 5번 아들이랑 같이 가야 하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또한 주의환기법, 네,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정답이 된 거죠. 자, 65번. 재가침의 내상자가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거실에서 나오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입혀준다. 2번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4번 벗기 어려운 의복을 입혀준다. 5번 방문객을 늘려 많은 사람들을 통해 모욕감을 느껴보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대처법이죠. 자,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호자가 욕실로 데려가거나 옷을 벗길 때 샤워기로 물을 뿌릴 때 어르신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거나 보호자를 밀치며 목욕을 거부한다. 1번 목욕 준비 과정은 모두 돌봄자 혼자 한다. 2번 차분하게 목욕을 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며 목욕 후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며 목욕을 유도한다. 3번 목욕 순서는 요양보호사 습관에 맞추어 진행한다. 4번 최대한 빨리 씻겨 데리고 나온다. 5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제 문제집에 있는 화면 그대로 네, 자르기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 네모부터 내용이 많아져서 길어질 것 같아서 글씨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긴 하지만 그 최대한 늘린 거라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15장 상은별 사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 토의 다 하셨죠? 네, 대처법도 잘 찾아보셨을 거고 네, 그곳에 있는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이유와 가정을 설명하시고 보상을 통해서 거부하시는 분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67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인 대화를 한 경우는 1번 어르신 거기로 같이 가요. 2번 의자에 빨리 앉으세요. 네, 3번 저는 땡땡땡입니다. 어르신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4번 어르신 오늘 날씨는 어땠어요? 즐거운 일도 있었을까요? 5번 거실에 계시는 것은 되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에 거기, 저기 이런 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명사로 어르신 욕실로 같이 가요. 어르신 거실로 같이 가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빨리 앉으세요. 뭐 이런 네, 명령 약간 뭐 투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명령하는 투의 언어나 말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즐거운 일도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네, 한 번에 한 가지, 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어르신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요? 이렇게 해서, 흐리다. 아니요, 오늘 날씨 맑아. 이렇게 답하실 수 있게 하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생각을 묻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계시는 건 괜찮습니다. 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1번 진압력, 2번 공간 능력, 3번 운동 능력, 4번 언어 능력, 5번 표현력. 네, 정답은 3번이죠.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방법이죠. 예, 운동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손동작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인지자극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네, 68번 같은 문제는 네, 이 표 안에서 출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똑같습니다. 네, 저는 1회차부터 지금 6회차까지 68번을 계속 인지하고 훈련해서 내고 있어요. 네, 뭐 충분히 낼만 합니다. 보시면 14개에다가 19개, 그래서 없는 거 다 빼도 네, 13개, 19개, 16개 더 낼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유형별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가락. 네, 우리가 손 모양 요거죠. 손 모양으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 문제 빨간색을 출제를 한 거잖아요. 운동 능력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 유형처럼 직접 프로그램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다 이렇게 딱 붙여서 그려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를 좀 잘 구분하셔서 내관광 일기쓰기는 진압력과 단기격을 향상시켜 주는 거고, 날짜 계산기는 계산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떠한 인지 기능을 상승시켜 주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70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 어제 아들이 왔었는데 용돈도 안 주고 그냥 갔어. 자 요양보호사 1번 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나 봐요. 2번 이번에는 용돈을 안 드리고 가서 많이 서운했나 봐요. 3번 깜빡 잊고 갈 수 있으니 제가 전화 통화해 볼까요? 4번 어르신을 서운하게 했으니 아들이 잘못했네요. 5번 다음에는 꼭 주고 갈 거예요.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네, 이번에 용돈 안 드리고 가서 많이 서운하셨네요. 그죠? 네, 요렇게 공감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71번으로 가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네, 69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일까요? 네, 거꾸로 69번 하나만 다시 챙기고 7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거꾸로 돌아왔습니다. 69번. 네, 위험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2번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3번 자신은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번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5번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내용이죠. 예,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이제 중간중간 벌어지는데 사실 제가 편집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편집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저 여차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1시간짜리를요. 그래서 네, 편집 없이 중간에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다시 돌려가는 게 제가 찾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 깜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맞춰온다고 했는데 그 사실 마음이 조금 급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는 이러닝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그 안에 이제 그거 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문제집 이미 출간을 했고 문제풀이를 막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생각해서 매일매일 강의 쉬는 시간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급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도 좀 생겼으니 양해 부탁을 좀 드리면서 네, 이제 70번은 했으니까 네, 번 건너서 7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1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보청기를 사용할 때 입력은 낮게 조절한다. 3번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4번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5번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대상자 옆이 아닌 앞에서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적절한 크기로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2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진압력장애 대상자, 4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5번 언어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5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네, 말을 이렇게 잘하기 어려우시니까 알아듣고 이해가 됐다면 더 말을 시키지 않게 하게 예, 아니요로 빨리 답변을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말을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네, 정답이 5번입니다. 73번 대상자와 함께 식물에 물을 주고 가꾸기를 하는 것은 어떤 여가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가? 1번 운동활동, 네, 2번 사교오락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가족중심활동, 5번 종교참여활동. 네, 정답은 3번 소일 활동에 해당되죠. 네, 식물 가꾸기. 자, 운동 활동에는 체조나 가벼운 산책이 들어가고요. 사교락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관람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이나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종교 참여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 74번 근무 시간 중 의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지 않는다. 2번 신고 이유는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 알려준다. 3번 신고 후 전화를 바로 끊고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4번 상황이 발생한 곳의 정확한 주소를 구급대원에게 알려준다. 5번 요양보호사가 혼자 있는 경우 신고할 사람을 찾아 대상자를 잠시 떠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1번처럼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신고 이유는 신고할 때 알려주셔야 됩니다. 구급대원이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전화를 먼저 끊지 않으셔야 되고 혼자 있다면 직접 119에 신고를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 있잖아요. 75번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나, 손잡이를 움켜잡는다. 다, 안전핀을 뽑는다. 라, 분말을 고루 쓴다.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안전핀을 뽑으시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서 손잡이를 움켜쥐으시고 분말을 고루 싸주시면 됩니다. 자, 76번.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경제적인 방법이다. 2번. 물만 묻히는 손 씻기도 감염 예방에 충분하다. 3번. 평소 손톱은 길게 자른다. 4번. 코나 입을 손으로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5번. 손바닥과 손바닥만 마주대고 문질러 주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물만 묻히는 손 씻기는 감염 예방에 불충분합니다. 손톱은 짧게 잘라주셔야 되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이 모두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77번. 무더운 여름날 대상자가 갑자기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이물질이 기도내로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예, 2번 입에 손수건을 넣어준다. 3번 대상자의 흔들리는 두 팔을 꽉 잡아준다. 4번 호흡 유지를 위해 반자 위로 앉혀놓는다. 5번 항경련제를 먹인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자, 입안에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시면 안 되고, 붙잡는다고 억지로 멈추게 한다고 이게 멈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려 주셔야 되고, 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혀 주셔야 됩니다. 반자이가 아니라 1번 체이처럼. 자, 약 같은 거 먹이시는 거 시도하시면 안 되죠. 네. 78번. 대상자 팔에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음을 가져와 팔에 직접 대준다. 2번 화상부의 장신구는 빨리 제거한다. 3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반창고를 붙여준다. 4번 화상 부위에 된장을 발라준다. 5번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 손상 정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이죠. 네, 부종으로 인해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신구는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얼음은 화상부에 직접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만지면 안 되죠. 네, 3번 같은 경우 반창고 붙여주고 감각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만지게 되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 바르시면 이 또한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발라주지 않고 차가운 물에 담글 수 있는 곳이라면 담궈서 화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물처치 방법입니다. 자, 79번. 의식 없이 쓰러진 대상자를 심폐소생술할 때 회복 자세를 취해 주어야 할 상황은 1번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 2번 질문에 반응이 없는 경우, 3번 가슴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4번 코끝에서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 5번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며 호흡이 회복된 경우. 네, 정답은 5번이죠. 회복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 경우가 5번처럼 소리를 내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호흡이 회복됐다며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 주셔야 돼요. 우측에 해주셔야 되겠죠. 그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0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시행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는 1번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번 가슴 압박을 하다가 힘이 많이 들 때,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렀을 때, 4번 충전이 완료되어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있을 때, 5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분석이 끝났을 때. 네, 정답은 1번이죠. 이때밖에 중단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이랑 바톤 터치, 그쵸? 네. 자, 오늘은 5회차 실기 여기까지. 이제 반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아직 조금 반이 남으셨으니까, 네, 긴장 놓지 마시고, 아직 5회차가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반 정도 해보시면 난이도도 좀 분석이 되고요. 내가 조금 취약한데도 좀 나올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정도는 뭐 내가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도 좀 생길 겁니다. 네, 모두가 시험에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사실 합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 공부거든요. 예, 노을쌤도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해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6회차에 또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